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광주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은 외지인의 매수 때문이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월부터 어제까지 봉선동의 전체 매매 건수 378건 가운데 외지인 매수가 135건으로 3분의 1이 넘었고 매수자의 주소지는 대구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0건, 부산 16건, 서울이 14건, 경기 12건 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매매 계약과 관련한 불법 사항 9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하고 수안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전남대병원은 시설 전체를 격리하는 이른바 동일 집단 격리를 본관 건물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외래 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응급 환자 등 지역 내 의료 공백도 우려됩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전남대병원 정문 밖까지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예약 환자들로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신 약 처방전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의료진 감염이 확인된 직후 외래 진료와 응급실을 통제해온 전남대병원은 진료 중단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기저질환자들은 불안감이 큽니다. 제가 오늘 내분의 내과에서 방학금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한 달분 주셨구만 약을. 그래서 지금 약만 타고 가는 거예요. 확진자가 속출하자 병원 본관 건물 전체에 대해선 동일 집단 격리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외래 환자와 보호자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격리구역에서는 출입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산화돼 관리됩니다. 입원 환자 6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이미 퇴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남은 환자들 역시 전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진료 중단에 따라 응급 환자는 조선대병원과 광주 기독병원 등에 분산 배치하고 있지만 진료 중단이 길어지면 장기 중증 환자의 치료 공백도 우려됩니다. 비대면 치료를 했을 경우에 환자의 치료 처방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확인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수정이 되면 비대면으로도 다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전남대병원은 병원 방역 체계에서 허점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병원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게 다 저희가 예상했었던 그런 많은 위험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은 맞고요. 사상 초유의 대형 병원 동일 집단 격리에다 진료마저 중단되면서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내일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노래 연습장과 결혼식장, 목욕탕과 장례식장, 학원 등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시설과 공공시설도 이용 인원을 50%로 한정해야 합니다. 순천시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더 강화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어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통제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감안해 일부 업종의 이용을 현행 1.5단계보다 더 강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 제한이 50에서 30%로 강화되고 학교의 대면 수업도 축소됩니다. 허 시장은 생활권이 겹치는 광양시와의 공동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 정현복 광양시장을 만나 협조 체계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차기 전남대 총장 이순희 후보가 연구윤리 위반으로 후보 자격을 잃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KBS의 취재 결과 1순위 후보인 정성택 의과대학 교수도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3월 대한견주관절 학회지에 실린 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한 논문입니다. 저자는 2명으로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로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이 전남대 총장 1순위 후보자인 정성택 의대 교수의 연구 업적으로 등록됐습니다. 전남대학교 내부와 윤리검증 대상의 기준인 한국연구자정보의 논문 실적에서 모두 확인됩니다.
본인 논문이 아닌데 연구 실적으로 등록된 겁니다. 표절을 의심할 수 있는 논문들도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골육종 세포 침입을 막는 약에 대한 논문을 2009년 7월에는 해외 학술지에, 같은 해 12월에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두 논문을 국내외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국내 프로그램에서는 39%, 해외 프로그램에서는 43%의 유사도가 확인됩니다. 20% 선인 자기 표절 기준을 웃도는 결과입니다. KBS는 복수의 의대 교수를 포함한 자문단에게 두 사례 모두 연구윤리 기준에 부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면 전남대 총장 임용 후보자 윤리검증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정 후보자도 단순 유사도가 높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약물이 다양하고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남대와 정 후보자는 다른 사람의 논문이 연구 업적으로 등재된 것은 연구처의 행정상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을 연계 추진하라는 정책 권고를 낸 가운데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간공항 이전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총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맺은 상생협약이 성과가 전혀 없다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민간공항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전라남도가 군공항 이전 협력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8년에 맺은 상생협약을 파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취임 이후 지속해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했지만 전반의 운영 실태를 보면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기관장과 직원들의 혁신 의지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본청 실국의 관리 감독도 미흡하고 구태의연하다며 이번 주에 본청 간부와 산하 기관장이 참석하는 혁신 워크숍을 통해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흑두루미가 겨울을 나고 희귀 동식물이 많이 살아서 생태계 보호지구로 지정된 순천만 습지 근처 땅에서 불법 개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땅 주인이 무허가로 흙을 쌓고 개발 행위를 한다며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 땅 주인은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습지를 눈앞에 둔 축구장 4개 넓이 땅입니다. 흙을 깔아서 땅을 다져놨고 나무를 심고 돌을 쌓아 정원처럼 꾸며놨습니다. 2016년부터 땅 주인이 설치한 건데 흙을 일정 높이 이상 쌓을 때 받아야 하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말 이를 적발하고 불법 개발 행위가 이뤄졌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파악이 돼서 지금까지 계도 및 고발 조치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마을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좀 우리 행정에 좀 못 미친 그런 사실입니다. 땅 주인이 명령을 곧바로 따르지 않자 순천시는 형사고발에 나섰습니다.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공유수면법 등 여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에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현장에서 여러 부서가 모여 보고회도 열었습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를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이러한 무도한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땅 주인은 순천시가 개발 초기엔 아무 말이 없다, 뒤늦게 지나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수년 동안을 이렇게 해도 아무 말이 없었고 좋은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놨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불법이라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발을 8건씩 이렇게 하고. 주민들은 순천만 주변 땅의 개발이 제한돼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다고 말합니다. 암소를 오래 습지해갖고 생태 보존책 해갖고 우리 농민들까지 돈 전답 다 묶어갖고 아무 건물 하나도 못 지게하고. 그러나 순천시는 환경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최초로 불법 행위 감찰팀을 신설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어서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주시 동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광주 주먹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구는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등 취약계층 1,300명에게 주먹밥 세트와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아시아 각 나라의 구연동화와 전통 공연을 선보이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존 주민들과 이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구연동화와 함께 중앙아시아 스토리텔링극 나는 도련이다 등이 공연됐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SNS 대상에서 유튜브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를 활용한 유튜브 관광 마케팅으로 여수 지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완도 신지 명사심리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 평가에서 우수 해수욕장에 선정됐습니다. 완도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3단계 방역 시스템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해수욕장에 선정됐다며 1억 원의 기반시설 사업비와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와 전 남북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광주 비상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 중단과 폐로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비상회의는 영광 한빛원전 3호기의 경납건물 균열 등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계를 허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빛원전 3호기는 2018년 5월 계획 예방정비에 들어간 뒤 124개의 공급과 184개의 철근 노출부가 발견돼 논란이 됐으며 지난 14일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급등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광주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7.3으로 전달인 9월보다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1.5까지 올라가 이른바 아파트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지수가 13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에서 200 범위에서 산출되는데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보유 주택수가 증가한 사람이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에서 주택 소유 건수가 증가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2.7%인 3만 8천여 명이었고 2건 이상 증가한 사람은 2,200명이었습니다. 전남은 주택 소유 건수가 늘어난 사람이 인구의 3.1%인 5만 2천 명이었고 이 가운데 4,500명이 2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현재 흐리고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데다가 곳곳에 안개까지 짙게 끼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부터 점차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다가 내일 저녁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80mm인데요. 오늘보다는 내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온화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높은데요. 광주의 현재 기온 1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0도, 광양 22도, 순천 21도가 예상됩니다. 목포 21도, 해남 23도, 완도와 장흥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2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결은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